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정말 시원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중에서도 정말 만세라도 외쳐야 될 듯이 더 반가운 소식은 외국인이 시장에 돌아와 줬다는 건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0거래일째가 되어서야 또 사자세로 돌아와 준 거고, 특히 오늘 코스닥에서는 매수 규모도 꽤 커서 역시나 이렇게 외국인이 돌아오면 우리 시장은 이렇게 또 금방이나 뛰어오르는 거구나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체감을 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718선, 코스닥 931선에 마감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요인은 사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개별 장세로 순환 중이라서 실적이 잘 나와야 또 잘 가주기도 할 텐데, 사실 이 부분도 이미 선반영된 종목들이 또 꽤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떻게든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루만큼 이렇게 빨간불을 켠 종목이 참 많긴 많았지만 오늘 하루의 빨간불로 여러분의 계좌가 또 완전히 회복되진 않을 거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이 중심 잘 잡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장 키워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 아시아 종목, 곡물, 카메라, 모듈 이렇게 6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외국인의 수급만큼이나 아주 더 반가운 소식이 있죠. 오늘 반도체가 오랜만에 날갯짓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형주가 날아가니까 또 중소형주도 같이 날았는데 여기서 오늘 왜 오른 건지, 그러면 이 상승의 연속성은 나오는 걸지, 또 단순 저가 매수일지 아니면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진 건지 하는 이 모든 궁금한 부분들 오늘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식었다고 하더라도 강한 곡물입니다. 이미 알려진 재료들은 또 웬만해서는 매도할 시점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곡물은 다릅니다. 어제 장에서도 저희가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에서 이 키워드를 짚어드리면서 이 아시아 종목으로 짚어드렸었는데 2분기까지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는 이 배경 속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달리려는 걸까 하는 부분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특징주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이 키워드 속에 여러분 오늘의 공략주 키워드도 숨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저희가 준비한 시장 전략과 공략주까지 전부 빠짐없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이전에 소개해드린 공략주 오늘 기준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공략주 상위 10개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1위 자리를 41% 훨씬 넘게 굳건하게 챙겨가고 있고요. 대덕전자 39% 넘보고 있습니다. ISC 19.69% 쌓아 올린 모습 확인되고 이오테크닉스 19% 육박, TNL 18% 육박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톡에서 단기적 접근으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아셈스 17%, 남해화학 27%, 고려산업 16%, 미래생명자원 15%, 하이스틸 14%, 이지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도달해서 29% 담아냈고요. 미래나노텍 6%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탄력적인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도록 단기 공략주 매일같이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중장기로 가져가실 든든한 공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오늘의 공략주 담아가시면서 여러분 포트에 또 든든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문자와 QR코드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장은 끝났으니까 이 상승세를 내일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단단하게 또 전략 세우셔야겠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개인 플레이 상승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도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활짝 웃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네. 날씨도 좋고, 네네. 의상도 너무너무 멋있고. 네, 빨간 양봉 같죠? 너무 좋아요. 팥죽 색깔이랑. 네, 팥죽이요. 네, 팥죽 색깔 아닌가요? 네, 와인색으로 안 해주세요. 좋은 네. 음봉의 기운은 다 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아직 바닥권 확인을 좀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아무 종목 잡지 마시고 제가 오늘 시장 이슈라든지 혹은 좋은 종목 들어갈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양봉의 기운 가득한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이 화면 하단에 QR코드를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오늘장 마감 시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오늘 시장에 그래도 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네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연속성을 띌 거냐라는 그렇죠.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미장은 좀 하락을 했죠. 네. 약세를 좀 보이는데 국내장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죠. 네. 코스피에서 장중에는 매수세였는데 결국에는 매도세 26억 정도밖에 안 되고 코스닥은 외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외인이 들어와서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코스피에 있는 지지층 두텁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알다시피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지수가 1.88% 올라가면서 오늘 장에서 우리 국내의 그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을 좀 보였죠. 코덱스라든가 혹은 타이거라든가 이런 ETF 관련 반도체 업종들도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 마감을 했고 그에 관련된 섹터들,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종목군들도 오늘 강한 상승 보인 것도 있고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 이제 외인도 돌아오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딱 첫 번째 이슈 질문과 딱 맞아 떨어지게 시장 마감 시황을 또 평가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해석을 이어받아서 바로 이슈 질문을 들어가면서 깊이 있게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반도체가 도니까 뭔가 지수도 도는 것 같고 네.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활발해지는 게 한마디로 정말 굿이에요, 굿. 네, 맞습니다. 굿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승할 만한 요인이 딱 뭔가 한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건 크게는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도 컸겠지만 이 외에도 내부적인 요인도 꽤 있는 것 같고 이 상승의 성격을 조금 더 해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반도체 관련주에서 밸류적으로는 한참이 못 미쳐요. 네. 지금 지수 자체는 원래 상승을 해야 맞죠. 상승을 해야 맞는데 아직까지는 저평 구간이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은 저평가 구간이고 네. 자, 지금 저평가 구간이지만 반도체 업종은 아무 종목이나 잡으라는 게 아니겠죠. 네. 신규 진입할 때에는 기업의 실적이 우상향으로 계속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게 매출액 우상향으로 나오는 기업이면서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또 하나가 있죠. 차트상 저평가. 주식 가격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식 가격이 너무 고평가된 것은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주식 가격이 좀 낮게 형성돼 있는 그런 종목들만 우리가 골라 잡아서 담으면 이 반도체 업종들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률, 수익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저희가 생방송에서도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란톡에서도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매수 관점에선 그럼 혹시 신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럼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 뭐 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고 매출액이 우하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재무가 건전하지 못하고 실적이 안정적이 못하니까 그런 종목은 거르고요. 실적이 나오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 매수하는 게 좋겠죠. 네.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면 반도체 주에 이렇게 투자를 딱 했을 때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죠. 이제 국내 1위 혹은 독보적인 기술 막 아. 이런 거 있죠. 아. 그 어떤 경쟁력,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반도체 종목을 잡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불화소수를 국내에서 1위 업체다. 국내에는 이 기업밖에 없다. 글로벌에서 1위다. 이런 기업들 있죠. 그 미래 성장 모멘텀을 보더라도 추가 반도체는 앞으로 우리가 산업군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종 당연히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나오고 성장성까지 있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저평가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장에 현재. 그런 종목들만 우리가 골라서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 주시면서 자, 성장성과 재무제표 그리고 차트까지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곡물 사료 키워드를 어제 이어서 좀 오늘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원래 이 주식시장은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뉴스에 팔아야 되죠. 근데 이 소문에 얘는 사서 뉴스에 얘는- 팔아라. 그러니까요. 얘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상승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매도 시점이 언제가 될까 싶어요. 그렇죠. 네. 이제 매수는 잘할 수 있어도 이제 매도 시점이 가장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곡물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자, 지금 너무 이제 고점 우리가 가장 비싼 가격의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매도 시점 정확히 맞추기는 힘들죠.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곡물 관련주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네. 국면들을 우리가 과열 국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팔아야 할 시점은 바로 분산 국면에서 팔아야 되는 것이죠. 분산 국면들이 대부분 청산하시는 분들이 전문 투자자분들이 청산하는데 아직까지는 과열 국면이고 이 분산 국면을 갔을 때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그럼 매도 시점 잡는 거는 뭐 교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쌍봉이 나왔을 때 팔아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한 매도 시점 그리고 그런 분산 국면에서 팔 수 없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나는 지금 현재 곡물 관련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매도를 어디서 해야 할까요?라고 문의 주신다면 네. 저희가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분산 국면에서 전문 투자자들이 청산하는 구간에서 저희가 청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와 주신 분들에게 또 잡아드린 종목이 아시아 종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좀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도 짚어주셨는데 네네. 짚어주시면서 또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잡아가셨어요. 네, 잡아가셨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정말 강했는데 이 시세는 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리뷰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아시아 종묘하고 제가 팜스토리도 얘기했었죠. 네, 팜스토리도 말씀 주셨죠. 네,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으로 시작했어요. 크게 상승을 했다가 물량이 부담스럽죠. 원래 갭상승을 한다면 처음에 전날의 종가를 뛰어넘는 갭으로 상승을 출발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겁니다. 힘을 뒷받침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음봉으로 거래로 마감을 했는데,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좀 적어요. 매출이 적기 때문에 네. 아시아 종목은 단기적으로 괜찮고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포지션도 가능합니다. 저기 아시아 종목을 차트를 한번 살짝 보고 너무 팜스토리도 좋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아시아 종목이 이겁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했죠. 18.65 고가가 18.65까지 찍었다가 종가가 뭔가요? 6%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이렇게 음봉을 마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위쪽 부분이죠. 저기 고가 라인이죠. 고가 라인. 요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작업에서 음봉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해당 회사의 매출액 보세요.
180억, 200억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로 저희가 공략 종목을 드리진 않고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인데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 아시는 분도 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 어디서 청산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단기적으로 제가 요 가까운 라인을 곳에 잡아드렸거든요. 요 라인을 단기 접어드렸는데 그런다고 해서 청산을 못했다고 해서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 보게 되면 보세요. 매출액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다시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좀 꽤나 크죠. 큰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는 패턴을 보더라도 보세요. 굵직굵직하게 파동을 이루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고 해도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요런 라인 있죠. 요런 라인. 요런 라인 2,400원, 2,500원 라인에서 비중 더 실어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중기 이상 관점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팜스토리나 이런 종목들은 담아 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곡물 관련주도 짚어주시면서 어제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아시아 종묘와 팜스토리 리뷰도 해주셨는데, 자, 아시아 종묘는 단기적 접근, 또 팜스토리는 중장기, 장기적 접근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타점 잡아 가셔야죠. 전문가님과 매수 전략 든든하게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자몇 코드 7777 7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말 탄력적인 종목들을 챙겨 가실 수 있는데요. 아셈스 17% 넘고요. 남해화학 27% 담아갑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가 오늘 29%의 수익률 담아가고 있는데 이 종목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지바이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저희가 어제 이지바이오를 노란톡방에서 공략 종목을 드렸는데 네.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죠. 그러니까요. 네. 어제도 상한가 2개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오늘도 상한가 하나를 드렸고요. 계속 드시네요? 내일이라고 못 드리는 법 없죠? 없죠. 들어오시면 또 상한가 종목 가져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네, 맞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퍼스트 맥네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기업인데 이 농축산물 기업인데 이게 역사가 113년이나 됩니다. 이 기업을 누가 인수를 했냐면 이지홀딩스라고 해서 이지바이오의 모회사가 있습니다. 네. 모회사하고 팜스토리가 인수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팜스토리. 자, 이지홀딩스의 자회사는요. 이지바이오가 있고요. 팜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정다운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상한가를 드렸던 마니커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큰 업체죠. 그러게요. 바이오 쪽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홀딩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축산물 쪽에 집중돼서 이 사료 쪽 그리고 밀, 곡물 쪽에서 집중적으로 이지홀딩스가 지금 모회사로 지주회사로 있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어제 제가 들었는데 이지바이오를 보게 되면 자, 볼까요? 자, 이지바이오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어떤 구간에서 드렸냐면 요 구간이죠. 상한가를 달성했는데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242평선을 이제 돌파를 하냐 못하냐의 시점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 242평선을 계속 머리 맞고 헤딩하는 게 보이죠. 근사치에서 자꾸 242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가 보입니다.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나무가 있어도 계속 찍으면 어떻게 한가요? 결국엔 넘어가죠. 넘어지죠. 이 저항 구간도 계속 두드리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가 어떤 구간이었냐면 바로 이 구간이었잖아요. 242평선을 돌파하려고 했을 때 이때 지금 호가 흐름이 좀 심상치 않았고요. 분봉상은 상승형 패턴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드린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공략 종목을 드리고 오늘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힘이 엄청 셌습니다. 네.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 자체도 얼마 들어왔냐면요. 1,500억 정도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엄청난 수급, 지금 수급량 들어온 거 보게 되면 보세요. 여기 볼 수 없었던 근 1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수급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쪽에 있던 단기적인 메이저든 중장기적인 메이저든 간에 주가가 하락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분봉상에서 좋은 타점을 분명히 형성을 해놓으면서 상승형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타라고 하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호가 매매든 분봉 매매든 아니면 분봉상 이평선 매매든 어떤 매매든 간에 분명히 단타적인 분명히 타점이 나온다는 있다.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급등한다고 빨간불 들어온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정도들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급등주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받을 때 좋은 타점들 저희가 이 이지바이오를 비롯해서 이지홀딩스 계열들 팜스토리든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타점들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좋은 종목,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상한가 종목 받아 가시고 타점까지 또 이렇게 접수를 하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전략 세우시면 됩니다. 방법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 7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전문가님 자꾸 네네. 상한가 종목만 공략을 해주시니까 네네. 내일장 플레이리스트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내일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뭐 곡물 관련주겠죠. 오, 곡물 관계죠. 계속해서 네네. 근데 곡물 관련 중에서도 이제는 섹터가 곡물 관련주지만 이제 섹터가 종-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종목별로 좀 봐야겠죠. 네. 그래서 대두 관련주인 인상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제가 봤을 때는 뭐 팜스토리라든지 혹은 이지바이오도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어요. 팜스토리,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계열의 이런 곡물 관련주들도 워낙 기반이 탄탄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도요 지금 되게 높아요. 전년 대비해서 뭐 40%, 50%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포지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중고차 관련도주 있죠. 저희 오토엔으로도 저희가 상한가를 몇 번 드렸었습니다. 오토엔으로 기억나시죠? 자, 오토엔으로 상한가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재료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약적으로 들었던 오토이라든지 뭐 KB 오토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현재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 단기적으로 중장기 포지션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진출에 대한 테마는 소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결론하자면 이렇게 곡물 관련주, 대두 관련주라든가 인상가라든가 오토엔, KB 오토시스 이런 종목들을 내일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대응하기 힘드시잖아요.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수급에 이동해서 어떠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에는 곡물 관련주 중에서도 대두 관련주를 짚어주셨는데 자, 팜스토리와 이지바이오도 아직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중고차 관련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KB 오토시스, 오토엔 말씀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매수 전략 같이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세우기만 하시면 여러분 포트에 또 든든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4개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오늘장 마감 시황과 함께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다음은 또 오늘의 공략주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탄력적인 단기 공략주를 담아가실 수 있다면요. 지금 이 생방송 중에는 아주 저력 있는 든든한 중장기 공략주를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1위 자리를 41% 훨씬 넘게 챙겨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도 보이고요. ISC 19.69%, 이오테크닉스 18.91%, TNL 17.82%로 아주 탄력적으로 또 챙겨가고 있는 수익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성장성, 재무제표, 차트까지 모두 완벽하게 어우러진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네네. 어떤 대박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단기적으로 좋은 종목도 들었습니다. 네. 마니커, 오토엔, 오토엔. 오늘 이지바이오, 하림, 팜스토리 이런 좋은 종목들 드렸는데 이런 건 단기적으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오후에 저희 생방송에서는 이 중장기 관점에서 저희가 담아갈 종목들 담아가서 중장기에서 길게 끌고 가서 비중도 좀 실은 상태에서 네. 길게 끌고 가서 높은 수익률,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3박자가 맞는 종목이죠. 그 3박자 첫 번째가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뭐가 좋아야 될까요? 자기 성장 모멘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좋아지는 그런 업체.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차트상 저평가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 3박자가 탁탁 맞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너무너무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오늘 업체는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요. 모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카메라와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요, 스마트폰 시장은 마이너스 14.4%입니다.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뚜렷한 개선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부터는 수요가 정상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 쪽의 스마트폰, 중국과 인도 쪽이죠. 인도 쪽 스마트폰 보급량이 좀 늘어나고 미국과 유럽의 빅마켓에서도 회복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다만 지금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올해부터는요 다시 한번 빠른 성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 이제 정상화 된다는 것은 이 해당 회사가 만드는 카메라 모듈이나 검사 장비 쪽도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16년을 저점으로요 이 스마트폰용 카메라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도에 저점을 찍고 변곡점을 찍고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뭘까요?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죠.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그 영업이익 가지고 미래에 대한 설비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도 투자가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중저가 위주의 그 판매됐던 아시아 북미 쪽에서는 중저가가 좀 많이 팔렸습니다. 휴대폰이. 그렇지만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저가용 스마트폰과 우리 일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하고 차이점이 뭐인 것 같으세요? 차이점이요? 네. 뭐니 해도 찍혔을 때 그죠? 예쁘게 나오냐 안 나오냐. 카메라죠. 카메라와 그 화소 화질, 이런 거죠. 네. 화질, 네. 화소 이런 게 중요하죠. 네. 중저가보다 이제 프리미엄급에 그런 게 좀 많이 달려 있으면 오히려 좀 비싸잖아요. 네. 그 카메라 프리미엄급. 렌즈만 좀 더 그렇죠. 달려도. 자, 그럼 렌즈 가격, 스마트폰이 비싸다는 건 렌즈 가격이 당연히 고사양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걸 모듈을 납품하는 해당 업체가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이폰도 요즘 프로급이 또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달라요.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LG 이노텍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LG 이노텍이 납품하는 게 해당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좋은 회사죠. 네. 네. 자, 또 이 그 카메라 모듈 안에는 이 고화소, 광각, 망각, 홍채, 3D 이 고스펙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고스펙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프리미엄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실적이 올라가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간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요즘 우리 스마트폰 보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되게 두꺼웠어요. 그렇죠?
뭐 갑툭튀라고 해서 카메라도 막 나오고 카툭튀잖아. 카툭튀. 갑툭튀가 아니군요. 갑자기 또 말씀하셨네요. 예. 네네. 이렇게 지금 카메라 나온다든가 이렇게 좀 두꺼웠었는데 요즘 카메라가 어떤가요? 좀? 좀 더 얇아지고 있죠. 그죠? 네, 카메라 좀 얇아지면서 화면은 그렇죠. 커지고 얇아지고. 화면은 커지면서 얇아지고 네, 있고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얇아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이거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가 또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바로 이 검사 장비에 있는데 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카메라가 슬림한 핸드폰, 스마트폰이 슬림화가 되고 카메라 모듈 쪽도 지속적으로 프리미엄하게 나온다면 이 검사 장비 또한 중요성, 그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당 회사의 성장성은 이미 확인이 된 거겠죠. 이런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 대만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업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LG, 이노텍 네, 그리고 맞아요.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죠. 전기가 높은 삼성.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엄청 심해요. 오. 자, 경쟁이 심한데 가격은 똑같은 품질의 가격이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내려야겠죠. 네, 그렇죠. 가격을 내려야 경쟁력이 되죠. 더 생기죠. 그렇죠.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똑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이 낮으면 가성비가 고객사들이 좋아지니까. 고객사들이 찾겠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서두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있죠. 바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그런데 해당 회사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카메라 모듈 공정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카메라 모듈을 판매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제 납품도 하지만 이 모듈 검사 장비를 때도 자동화 시스템에 이 공정 또한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이 성장할수록 이 프리미엄급 카메라 모듈이 성장할수록 해당 회사의 실적과 영업이익도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는요, 지금 밸류적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밸류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주식 가격이 현재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거의 주식 가격이 바닥이죠. 해당의 재무 구조나 미래의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는 지금 주식 가격이 바닥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을 당연히 우리가 잡아야겠죠.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주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중장기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야 되니까 밀릴 수도 있을 때 그때 신뢰되는 매수 타점에서 저희가 분할로 진입합니다. 그 분할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가 바로 오늘의 공략주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요 정상화로 인해서 빠른 회복과 또 빠른 성장까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 카메라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 이 배경 속에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뭐 좋은 영향은 당연히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충분한 성장성이 확보된 자동화 시스템까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성장 모멘텀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성장 모멘텀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 종목 잡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3타점으로 안정적인 매수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는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 네네. 또 뭘까요? 제가 기대할수 좋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 하나만으로 저희가 갖고 오지는 않았겠죠. 네. 자, 본업의 성장입니다, 지금. 본업의 성장성도 무궁무진하지만 자, 좋은 기업들, 알찬 기업들에는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탄탄한 자회사들이 있으면 당연히 지분법상 손익으로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내가 가진 지분율만큼 모회사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회사는요, 아주 탄탄한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갖고 왔죠. 자, 두 개의 자회사, 뭐 여러 개의 자회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난 아들 두 명, 네. 두 명 회사에 대해서 둘만 제가, 한번 두 명만 소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자회사. 자, 첫 번째 자회사는요, 3D 프린트 업체입니다. 3D 프린터를 하는 업체, 프린트가 아니죠. 프린터 업체입니다. 자, 큐비땡이라는 업체입니다.
큐비 땡이라는 업체인데 너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초록색 검색하면 나오죠. 네. 나오는데 어차피 매수 타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건 그렇죠. 매수 타점이 또 그렇죠. 중요하니까. 자, 해당 회사 오늘 갖고 있는 모 회사가 이 큐비땡이라는 업체의 지분율을 53%나 갖고 있으니까 해당 회사 수익이 나면 좋은 수익이 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갖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당 회사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해당 회사 3D 프린터 분야에서는 국내 매출액 따졌을 때는요. 정확한 뭐 자료는 없지만 매출 따졌을 때는 국내에서 2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장 포인트가 있어요. 이 3D 프린터만으로도 성장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뭐가 있냐면 이 해당 회사가 이제는 AI 로보틱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거죠. 그 로봇 이름이 산업역 스카라 로봇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이제 출시 예정인데 이렇게 이제 요런 성장 모멘텀 또 있잖아요. 산업용 로봇도 출시를 하고 3D 프린터도 높죠. 사업 영역이 높은데 이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자회사 바로 오늘 갖고 온 해당 회사라는 거죠. 이 첫째 아들도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첫째 아들 잘 키웠는데요. 2년째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2년째 흑자를 내고 있고 그렇다면 첫째 아들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근데 비상장이에요. 그렇다면 상장을 한다는 이슈만으로 해도 모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겠죠.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둘째 아들은 근데 상장 회사입니다. 둘째 아들 상장 회사인데 바로 두 번째 자회사는 자율주행 기술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율주행 눈이라고 불리는 퓨런 땡땡땡입니다. 또 너무 다 주시는 거 네, 아니에요? 다르죠. 뭐 초록색 쳐보세요. 퓨런만 쳐도 나올 겁니다. 네. 그 회사의 모 회사가 오늘 갖고 온 회사인데 당연히 지분을 당연히 많이 갖고 있겠죠. 50% 이상 갖고 있다. 상장 후에 조금 나눠주긴 했지만 카메라 모듈 공정에서 이 장비를 만드는 원래는 회사였지만 이제는 이 모듈을 어디다 쓰냐면 어디다 쓸까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에다 쓰는 거예요. 자율주행 쓰는데 해당 회사 납품처가 어딘지 알아요? 어딜까요? 글로벌 전기차 자율주행 선도업체가 어딘가요? 글로벌이면 테슬라죠.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 자회사가요. 자, 그리고 제2의 테슬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2의 테슬라? 네. 어딜까요? 리비안. 리비안. 예, 리비안 제2의 테슬라에서 작년 11월에 나스닥에 엄청 상장을 났었죠. 했죠. 네. 엄청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네. 요 테슬라와 리비안에다가 해당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둘 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그리고 실적이 무궁무진하겠죠. 실적이 무궁무진한다는 것은 모 회사인 해당 회사도 지분법상 같이. 손익으로 네.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자율주행 선도업체 이 선두업체들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었던 기술력이 궁금하겠죠. 바로 100m 거리의 거리 오차 범위가 1% 이내라는 거죠. 자, 거리에서 계측했을 때 오차 범위가 1% 이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는 글로벌 장비 업체 중에도요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에서는요 이 업체가 유일해요. 제가 아까 반도체 얘기할 때 앵커님 뭐라고 그랬죠? 유일한 거, 독점적인 거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국내 2위, 또 세계 네, 그렇죠. 2위 뭐 이렇게 그렇죠. 독보적이다. 독보적인 이런 기업들, 그렇지만 저평가인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기업들 현재 독보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글로벌 업체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다. 그런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게 오늘 갖고 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당 회사 오늘 이 자회사는 퓨런 땡땡인데요. 이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2월 20일 상장을 했는데 이후 2,680대 1로 청약 경쟁도 엄청 심했었죠. 따상도 기록했습니다. 따상도 기록했다가 주가 좀 밀려요. 지금 조정받고 있고 이 오늘 모 회사도 이 해당 회사가 상장할 때 갭상승을 했었어요.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좀 밀리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야죠. 해야 되는 네. 거겠죠. 자, 본업의 성장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 말했죠. 본업의 성장 충분히 무궁무진하지만 두 명의 자회사들도 앞으로 한 자식은 비상장이고요. 둘째는 아직 지금 상장 회사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면서 본업의 성장성까지 있는 기업들 당연히 우리가 주어서 담아간다면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실은다면 수익률은 적어도 수익금이 커지는 그런 마법의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당연히 매수 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등 분할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키운 첫째와 둘째의 이 지분까지 이 투자 포인트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걸 보니까
정말 꼭 주목을 해야 할 이유가 확실합니다. 자, 이 회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을 3타점으로 안정적으로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74개만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투자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네네. 드디어 재무제표를 보네요. 그렇죠. 네, 대표님. 재무제표는 꼭 봐야겠죠. 꼭 봐야죠, 네, 그래도. 재무가 엉망이라면 그런 종목을 우리가 중장기 공략 종목으로 절대 드리진 않습니다. 네. 네버죠. 절대 드리진 않습니다. 네. 자, 재무 구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면요. 이 19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20년도에 바로 턴어라운드 시작해서 21년도에 어떤가요? 2,700억입니다. 이게 바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요는 전년 대비 49%가 상승한 거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239%나 상승합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어떻고요? 전년 대비해서요 365%나 상승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이잖아요. 자, 올해 예상 컨센서스 예상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예상 매출액은요. 매출액 3,100억. 역시 당연히 사상 최대겠죠. 영업이익도 521억으로 사상 최대를 달성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주가는 2017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 그럼 무조건 당연히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죠. 자, 자산의 구성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뭐 부채보다 자본이 월등하게 많으니까요. 뭐 건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표도 19년도에 매출이 좀 낮았을 때는 좀 마이너스를 했지만 바로 턴어라운드 시작해서 현재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라고 보시고 폭발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표에서 그리고 현재 기업 내에서 현금성 자산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장사 평균 부채가 100% 정도 되는데 해당 회사는 30% 정도밖에 부채가 없다. 그런데 밑에 유보율 보세요. 유보율이 어떤가요? 2,469%입니다. 24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보율 현금성 유동 자산이 회사 곳간 내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성 비율에서도요.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폭발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퍼를 보자고요. 저평가 구간을 판단할 때 보는 게 바로 퍼죠. PER인데 7.2배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의 PER 퍼가 17.2배라는 겁니다. 그럼 경쟁업체 PER이 더 높게 평가되어 있다면 해당 회사는 지금 주식 가격이 1,000원이라면 오히려 2배, 3배 이상 높게 평가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주식 가격이 그만큼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밸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회사 갖고 있는 가치, 이 가치는 주식 가격과 비례를 하거나 혹은 주식 가격이 더 높아야 정상적인데 네. 해당 회사는 이 가치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현재 너무나도 낮게 형성돼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입니다.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도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경쟁 업체 대비해 현저히 낮은 이 PER 수치가 또 증명이 되면서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더더욱 지금 타이밍에 꼭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잡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네네.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작년 주봉상 골든크로스 나온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형 패턴을 현재 갖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은 넘는 실적이라고요. 사상 최대 매출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2017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럼 더 상승을 해야죠. 실적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상 최대 매출액인데 좀 이상하죠. 자, 추세 하단 보면 주봉상 매수 타점이 현재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상도 봐야죠. 242평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거 신고가 라인이죠. 26,700원 라인은 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박스권 돌파 후에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박스 4단 242평선을 현재 지지하고 있고 그 타점이 바로 이 추세선상 만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매수 타점이에요. 금방인데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할로 접근하자고요. 분할로 접근하면 현재 해당해서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나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니까 우리가 분할로 진입하자 이겁니다. 자, 분할로 매수 구간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까지 너무너무 완벽한데요. 네, 완벽히 하죠. 네, 좋습니다.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한 후에 추세 하단이 만나는 지금이 바로 또 매수 타점을 노릴 시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완벽한 매수 타점을 여러분이 혼자 노리시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안정적인 3타점으로 또 매수 타점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오늘의 공략주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이 중장기, 여러분 중장기 종목을 담을 때는 이렇게 실적과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을 중장기 포지션을 담아간다면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종목은 생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 생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공략주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단기적인 노란톡방 수익률 한번 볼까요? 보면 아셈스가요. 보면 17%입니다. 그리고 남해학이 27%고요. 네.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이 뭐 10% 다 넘습니다. 근데 네. 오늘 어제 추천드린 거예요. 하이스틸이요. 무려 14%. 우리 이지바이오는 상한가를 달성했죠. 상한가를 달성해서 29%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장기 포지션으로도 드렸습니다. 중장기 포지션 드렸지만 이 단기적으로 또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단기적으로 거잖아요. 오늘 주셔서 네. 또 6%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장기 포지션은 생방송에 들으시고요. 단기적인 공략 종목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아주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단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노란톡방 운영하는 우리 수석 트레이더들이 뭐 유능한 트레이더들이니까 한번 믿고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좋은 종목으로 해서 수익이 일상이 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하실 건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 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략주 요약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셨고 보시면 중장기 공략주를 오늘 생방송에서 또 공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담아가실 공략주의 탄탄한 수익률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포트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담아가시면 이렇게 41% 넘는 종목들 담아가실 수 있고 단기적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 이지바이오 같은 상한가 도달하는 종목들 담아가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바로 서둘러 들어오셔서 3타점의 매수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 7777입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김재룡 전문가님과 개인 플레이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그 계좌 건강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일교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